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주 운치 있는 정자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여기 이제 풍광이 굉장히 아름답죠? 뭐가 좋으세요? 물소리, 바람 소리겠죠? 또, 소나무, 정자, 바위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장 먼저 물소리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풍경이 좋다 그러면 시각이 즐거운 것만이 아니고 또 이런 이제 정말 운치가 있는 곳은 소리가 좋아요, 소리. 그래서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이런 소리가 어우러질 때 사람 몸에서 이렇게 파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도시로 나가면 여기 뭐가 좋아 그러면 소리가 들리지 않죠. 다 뭐예요? 눈이 화려한 거예요. 이걸 이제 스펙타클의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대 문명은 오로지 시각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딱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이든 아니면 런던이든 또 서울도 세계적인 메트로폴리스니까 가면 휘황찬란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발전했어, 우리는 굉장히 잘 살고 있어라고 하는 이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생각할 때도 눈으로 봐서 화려한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는 병 중에 쇼핑 중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 눈으로 보고 눈을 즐겁게 하는데 바로 그냥 질러버리는 거죠. 지름신이 강림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름신이 강림할 때는 뭐예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정신줄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쫓아다니면 정신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그 화려한 도시 문명, 이 도시 문명의 불빛은 밤에도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막 밤에 불야성이 돼 있으면 여기는 굉장히 발전되고 잘 사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잠이 드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현대 문명은 빛의 문명이라 빛이 폭주하다가 시각의 모든 걸 이제 다 빼앗기고 밤도 빼앗기고 잠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딘가를 가서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바로 지루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도시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막 빠져 있다가 여기로 오면 이제 이게 새롭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고 여기는 너무 재미가 없고 심심해 이렇게 느껴요. 그게 뭐냐면 이 소리를 들을 줄 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1세기는 그 이전의 시대와 이제 판이 바뀌는 전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몸도 삶도 그리고 이제 문명 전체도 굉장히 이제 위태로워지는데 그러면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시각에서 청각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제가 공부의 달인 호모쿰푸스를 한 2007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그때 쓸 때, 그때 이제 먼저 떠오른 이제 생각인데, 그때는 호모쿰푸스니까 쿵푸는 몸이잖아요, 몸.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왜 몸이 말을 안 듣는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식이 많아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식이 많아지면 무엇이 대가로 온다고 생각합니까? 공부를 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공한다. 성공한다가 뭡니까? 화폐죠, 화폐. 돈의 양이죠.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내가 내 감정과 막 이성이 막 혼란스럽고 올 때 컨트롤이 됩니까? 이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암과 삶이 계속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도 자기 안에 있는 감정, 욕망, 예측 불가능한 어떤 이런
생각, 잡스러운 생각들은 전혀 정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가요. 따로따로 가다가 뭐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이제 사회 지도층이 되면 이제 난감해집니다. 현대 교육에는 몸에 대한 탐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식을 많이 주입을 하면 된다. 그런데 주입을 해서 시험 보고 끝이에요. 이 지식이 내 삶을 어떻게 유익하게 하는가는 전혀 없고 그걸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몸으로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공부를 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게 쿵푸스였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가장 자기 몸이 지식을 이렇게 지식과 몸이 만나는가? 그래서 낭송과 구술 그거를 그때도 이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소리내서 읽어라. 그 다음에 지식을 이제 내가 학습한 다음에 이야기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과학을 배우면 과학에 대해서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오늘 과학 뭐라고 할까? 뭐 이제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배웠어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미적분을 배우면 미적분을 배워서 너무 재밌었다고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는 판소리같이 이렇게 인정물태 이런 것만이 이야기가 아니고 배움의 모든 것은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는 학습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낭송하고 구술하라 이렇게 해서 몸으로 지식을 터득하라 이런 게 이제 그때 제가 제시한 새로운 공부법이었는데 그때는 아직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여유가 있었을 때죠. 근데 2009년에 스마트폰이 나와서 10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대가 몽땅 다 이제 스마트폰에 예속이 된 시대가 온 거죠.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중독이 된다. 이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중독 테스트를 하고 뭐 이제는 막 뭐 미국에서도 그 오히려 그 IT 업계의 그 CEO들의 자녀를 이런 이제 산간 지역에 보내서 스마트폰은 고사하고 어떤 전파도 여기 못 들어오는 곳에 가서 진짜 그 삼시세끼 찍듯이 자기가 밥 해먹고 자기가 뭐 저기 옷 만들고 이렇게 완전히 원시인처럼 사는 교육을 하는 게 새로운 대안 교육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IT를 만드는 분들도 이게 얼마나 이제 사람의 신체를 전기를 소모시키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는 자기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밤에 절대 스마트폰을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들하고 밤에 독서 토론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스마트폰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경고등이 켜졌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갓난아기 때부터 뭐 이거 분리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엄마의 얼굴이 아니고 스마트폰이죠. 사진을 바로 찍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을 더 좋아해요. 엄마보다. 솔직히 말하면. 예. 엄마 말은 절대 안 들어도 스마트폰을 주면 갓난쟁이가 2시간을 집중한다.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뭐 황홀하기 때문이에요. 황홀해져야 그렇게 해요. 갓난아기는 양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게 잠시도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를 집중을 시켰다. 이러면 이거는 뭐 거의 핵무기만큼의 위력을 가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2~3살 때 이미 이걸 다 움직일 줄 알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배운 게 아닌데 어떻게 그걸 다룰 줄 알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무의식 안에서 이 욕망이 생기면 이게 바로 지식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대가 되고 20대가 이제 되면 거의 이제 몸의 에너지는 자체적으로 안 움직이고 스마트폰하고 접속을 했을 때만 움직여요. 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신인류가 출현을 해 보니까 이제 제가 호모 쿵푸스를 쓸 때보다 훨씬 더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책은 안 읽죠. 지금 세대는 책을 읽는다기보다 이렇게 PPT나 뭐 이런 걸로 화면으로 보는 게 더 익숙해요. 예, 동영상으로 훨씬 더 인문학을 많이 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 비주얼형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 TV도 안 좋아하는데, 어느 날 제가 제 얼굴이 이렇게 노출이 됐다는 걸 알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뭐, 유튜브를 잘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출연해서 제가 지하철에서 뭐 김밥이나 뭘 이렇게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먹다가 경기를 일으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제가 모르는 경로로 그냥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책으로 만나는, 이 고전평론가의 삶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영상으로 지금 만나고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럴 정도면 이제 사람들의 신체가 얼마나 시각 중심으로 바뀌었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말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동의보감에서는 몸이 가장 잘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것을 수승화강을 한다고 하는데 수는 신장이고 화는 심장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신장에 물이 있어서 이게 신진대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아침에 오늘 뭐 화장이 잘 먹는다. 이거는 뭐냐면 물이 촉촉하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신장에서 펌프질을 골고루 잘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화장을 해도 그냥 떡칠이 되죠. 물이 안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골고루 돌아가야 감정도 균형을 잡고 아이디어가 퐁퐁 솟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나 상상력은 샘물에 비유해요. 퐁퐁 솟는다고 해요. 이걸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장에 물이 부족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창조가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체의 문제인데 그러면 신장의 물은 귀로 올라가서 이 물이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리고 심장의 불은 눈으로 가서 레이저를 쏘죠. 이렇게. 그래서 세상을 밝혀요. 그러면 눈이 밝아야 됩니다. 잘 봐야 되는데 눈이 잘 밝으려면 귀가 맑아야 돼요. 그렇죠. 불은 밝다고 말하고 물은 맑다고 말하죠. 제게 지금 발음이 정확합니까? 밝다 맑다. 예. 그래서 이게 잘 돌아가면 이제 판단력도 뚜렷하고 집중력도 좋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편견과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소통하는 신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승하강의 신체예요. 그런데 이 균형이 이 문명적으로 확 깨졌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으로만 쓴다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좀 시골이라 뭐 덜할 것 같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울에선 지하철을 딱 타면 이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엄청 많은데 너무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이렇게 바로 자동으로 보고 귀에 꼽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아예 저두족이라고 고개를 이렇게 떨군 족속이라고 이름이 생겼대요. 그래서 저두족이 이거는 이제 주로 30, 40대인데 아이를 돌보지 않는 엄마들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근데 서울에 가면 뭐 너무너무 이제 확연합니다. 뭐 지하도를 건너면서 뭐 횡단보도 건너면서도 뭐 이거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눈의 기운은 너무 써서 문제고 눈을 보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 소리를 못 듣죠. 청각은 안 써서 문제입니다. 더구나 이어폰을 끼잖아요. 그러면 이어폰을 끼고 듣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조용한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이어폰 끼고? 뭐 거기 뭐 불교 명상음악이 나오는 걸 들어요? 이걸 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엄청난 고주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뭐 클래식을 들어도 엄청나게 주파수가 높아요. 그렇게 이제 하면 이걸 딱 닫고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있지만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들어본 사람들. 여긴 잘할 거야 아마. 그래서
이 바깥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 수많은 사람과 나는 격리돼요. 그 순간에. 그래서 막 이제 대학교에 가서 이렇게 건물을 물어보려고 하면 모두 다 이걸 끼고 있어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물어보려면 사람을 이렇게 두드려야 돼요. 그 정도로 그러면 이제 이 고주파를 들으면 지금 나오는 모든 음원은 거의 고막을 깰 정도의 음원이에요. 그것도 규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이 귀 안은 지금 아주 뭐 엉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10대들이 난청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안 들리죠? 이 자기가 듣고자 하는 큰 소리의 음악만 듣습니다. 그럴 때 또 이 뇌파가 또 아주 불균형제예요. 그 뇌파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락 음악 같은 걸 이렇게 들으면 그러면 이 사람에게 지금 마음의 평정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위에는 막 불을 엄청나게 우리가 불타는 이 상체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이 귀에 있는 물이 다 말라버리고 고막이 지금 이렇게 터지고 이러면 여기에 물을 계속 공급하던 신장이 이제 신장에서 생성되는 물이 졸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이 특히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하체가 부실하고 정력이 고갈돼 있어요. 이게 문명적으로 무슨 문제를 낳습니까? 저출산 문제. 그러니까 저출산은 경제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미 너무 오랫동안 이 결혼 정년기를 미뤄버렸어요. 원래 100년 전만 해도 몇 살에 결혼했어요? 여성은 14, 남자는 16. 그때가 딱 어른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연암 박지원 선생은 16세 하고 다산 정약용 선생은 15세 하고 근데 지금 14살에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이 호적 파라 그러시겠죠. 16세 나 아이를 가졌어 이러고 들어오면 나가 죽으라고 하겠죠. 아이를 낳아도 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엄마들이 얘기해 보세요. 예? 예? 자립했을 때 자립을 자립의 기준이 뭡니까? 취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집을 살 수 있어야 돼. 차도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몇 살인지 아세요? 35이요. 50은 너무하시다. 50이면 이제 저기 그 중년 백수로 은퇴하기 때문에 다시 또 그 맨주먹이 돼요. 예.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물으면 33이라고 말해요. 그거는 33세 직업도 없고 저기 돈도 저금을 했을 경우인데 지금 33은 직업은 있을지 모르는데 엄청난 대출빚을 갖고 있어요. 예, 빚을 몇 천만 원 짊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립이라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국 뭐냐 한 50년 사이에 우리는 14세, 16세 결혼하던 28 청춘이 중년이 돼서 겨우 결혼의 기회를 갖게 되는 이런 이제 어이없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 뭐를 합니까? 이 긴 시간 동안? 주구장창 공부를 합니다. 예. 뭐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 많은 학습은 다 어디로 갔을까? 취업도 안 되고 빚도 안 갚고 애도 못 낳고 그냥 기진맥진 상태예요. 이런 30대한테 애를 낳으라고 지금 하는데 애를 낳을 힘이 있습니까? 직업이 뭐 연봉이 많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진액을 지금 고갈시켰어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노동인구가 줄고 그래서 저 인구 절벽이 되니까 막 지금 전 세계가 그 문제로 이거는 전쟁보다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자연의 리듬을 어겼을 때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이 이렇게 편리하고 내가 뭐 원하는 걸 다 검색해 주는 것을 가진 대가로 생명에너지가 지금 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인의 몸에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게 바로 이제 하체가 지금 거의
뭐 하체가 너무 부실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된 이유, 예, 아주 원흉은 걸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흉이에요, 원흉. 예, 우리나라 이 여성들의 하체 부실, 예, 그리고 하체 냉증을 일으킨 예, 장본인들인데, 그러니까 그 몸매, 그 마네킹 같은 몸매, 그게 사람의 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게 기준이 되니까 모든 여대생들이 그 몸에 맞추려고 해서 몸이 막 왜곡되죠. 거기서 끝이 아니죠. 또 그 얼굴에 맞추려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가 성형 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성형을 하는데 성형의 기준이 저는 너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내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뭐 예뻐지고 싶다 이런 게 나쁜 게 아니라 왜 똑같아져야 되냐는 거죠. 똑같아져야 되냐. 그래서 다 얼굴이 작아야 되고, 얼굴이 작으면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눈, 코, 입을 없애면 안 되죠. 대신 뭘 없애야 돼요? 뇌를 없애야 돼요. 뇌가 줄어야 얼굴이 작아질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진지하게 이렇게 막 생각을 하시지? 아니 우리가 얼굴에 가장 많은 용량은 지금 뇌거든요. 그리고 몸무게를 줄이려고 해도 뇌를 줄여야 돼요. 그럼 뇌를 줄인다는 건 뇌에 공급을 안 하면 뇌가 점점 쫄아들잖아요. 그래서 안 먹을 뿐 아니라 먹은 다음에 확 토한대요. 그래서 여대생들 그 점심시간에 가면 화장실에서 곳곳에서 토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아주 흉흉한 얘기가 이제 떠도는 게 현재의 대학이에요. 그러면 대학생들은 그러니까 뭐 정말 제가 뭐 맨날 표현하는 좀비라고 이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삶의 활력이라는 걸 찾을 데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건 뭐냐, 스마트폰에 접속해서 막 고강도의 쾌감을 느낄 때예요. 그럼 이 쾌감이 어디서 오느냐, 시각에서 오는 시각. 예, 오로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화면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딱 끄면 세상이 너무너무 지겹고 권태로운 거예요. 그러니 책이 들어오겠습니까? 책을 못 읽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책을 읽지 않는 대학생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세상에서. 제가 뭐 대학을 다닐 때는 정말 모든 사람이 대학을 다니는 게 꿈이고 모든 사람이 대학에 갈 수 있다면 사람들이 다 지성을 연마해서 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앞가림도 하기 어렵고 자기 몸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남의 말을 듣지도 못하는 이런 신체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요즘 인문학이 이제 붐을 일으켜서 이제 동네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면 대학생이 아니라 다 대학생의 엄마들이 와요. 엄마들. 주부들이 막 엄청나게 공부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다 고민이 뭐냐면 우리 애를 억지로 대학을 보냈는데 우리 애는 책을 싫어해요. 이런 걸 고민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몸이 보통 문제가 이제 교란이 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걸 억지로 책을 읽어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몸에 깨진 균형을 바로 잡아야 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이 눈으로만 막 쫓아가던 걸 멈춰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소리가 들려야 책이라는 게 보이고 더군다나 인류 최고의 지성인 고전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전의 지혜를 만나지 않고 내 몸에 물을 공급할 방법이 없어요. 고전의 지혜 자체가 물이에요. 그래서 물은 지혜, 지혜의 신은 다 물의 신입니다. 예, 동서양 모두. 그러니까 이거를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호모 쿵푸스를 쓸 때 암과 몸이 일치한다. 암과 삶이 일치한다. 이 말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제는 정말 소리와 접속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작년에 낭송의 달인을 쓰고 그러면 무엇을 낭송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동양고전 28권을 낭송큐 시리즈로 지난 4월까지 해서 완간을 했어요. 1차로. 그럼 왜 동양고전 28권이냐?
자, 동양하고 서양을 잘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문명은 동양 문명이 아니죠. 스마트폰도 그렇고 다 뭐예요? 서양 문명이죠. 서양 문명은 물이겠어요? 불이겠어요? 당연히 불이죠. 네, 불의 문명이죠. 빛의 문명이고. 그래서 그게 100년 전에 전 세계를 다 식민지화 하면서 이제 세계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양에 살지만 서양인으로 살고 있어요. 이미 이렇게 섞였다고요. 이제 그래서 동서양은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서양식으로만 달려가면 불을 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양의 문화는 달의 문화, 음의 문화, 그리고 여성성의 문화고 이 물의 문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고전 안에는 기본적으로 물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서양고전, 그러면 뭐 저기 이제 우리나라에 춘향전이 있다. 그럼 서양에는 뭐가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있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막 뜨겁게 사랑을 했고, 춘향과 이도령도 이제 아주 열렬히 사랑을 했는데, 끝에 어떻게 됐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너 죽고 나 죽자 해서 죽었죠. 장렬하게 전사했어요. 춘향이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춘향이는 남원고을의 영웅이 됐고, 이도령도 철딱선이 없는 그런 방탕한 도령에서 정말 훌륭한 암행어사가 됐어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너도 살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멜로드라마를 보면 거의 너 죽고 나 죽자죠. 이게 바로 불이 더 계속 타오르게 되면 모두를 불태우는 겁니다. 사실 서양 문명이 이성적인 문명이지만 20세기에 1차 대전, 2차 대전에서 세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두 개의 전쟁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게 바로 불의 문명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21세기는 더 이상 그런 불의 문명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청년들은 그렇게 막 불붙는 열정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사또리 세대가 등장했는데, 사또리가 뭐냐면 집을 갖기도 싫어, 직장도 갖기 싫어, 결혼도 하기 싫어, 연애도 싫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거의 법정 스님만큼의 무소유를 실현하는 이런 세대가 등장을 했어요. 그게 득도라는 뜻이래요. 사또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기성세대가 몹시 당황을 해서 자동차를 사라고 막, 청년들이 자동차를 안 사니까 자동차 산업이 불황인 거예요. 근데 무소유야. 그런데 지금 출산 의지도 없는데 무슨 내가 이 화폐를 향해 달려가겠어요? 우리나라도 곧 이런 이제 세대가 등장하고, 지금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큰 고민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랬어요. 우리 애가 뭐가 되고 싶은데, 예술가가 되고 싶은데 내가 뒷바라지를 할 능력이 없어서 고민이야. 요즘 어머니들은 이게 아니에요. 뭐든지 다 뒷바라지 해줄 준비가 됐는데 우리 애가 꿈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대요. 예, 많이 공감할걸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2008년 이전만 해도 막 꿈과 열정, 꿈은 이루어진다 막 이렇게 갔잖아요. 불이 싹 꺼졌어요. 이제 이런 거를 주시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 청년 세대가 소멸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불의 원동력이 물이거든요. 이 기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을 우리 안에 자양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문화, 그게 동양고전을 낭송하는 거. 동양고전 낭송 전부 다 지금 뭡니까? 이게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럼 왜 28수인가 28권인가? 이게 궁금하시죠? 왜? 동양의 별자리가 28개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전을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매일 이제 낭송을 하면,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지혜와 물, 정기가 생성이 된다. 이것이 이제 양생이에요. 그러면 왜 꼭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가? 이제 이게 궁금하실 텐데, 눈으로 보는 걸 뭐라고 해요? 책을?
묵독이라 그러죠. 묵독. 다 학교에서 묵독하죠. 그리고 이제 고시원이나 뭐 이제 도서관 가서 다 묵독하잖아요. 눈으로 막 잡아먹을 듯이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독을 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암기하죠. 그래서 여기 뇌에다가 막 거의 심듯이 막 이렇게 달달 웬다 그러잖아. 그래서 달달 외서 시험 보고 홀라당 까먹죠.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가 너무 지겨워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얘기하면 바로 넌더리를 치는 이런 이제 학생들이 수두룩하죠. 그러면 이거는 양생에는 너무 해롭습니다. 배움은 인간이 누리는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이에요. 배우는 것보다 더 지복이 없습니다. 물소리도 있고 그 다음에 바람소리도 있고 우리가 듣는 소리 중에 뭐가 또 있어요? 노래소리, 그 다음에 음악소리, 뭐 많은 소리들이 있죠. 소음도 있고 자동차 소리도 있고 다 있죠. 이 모든 우주의 소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책 읽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때 읽는 책이 뭐 야한 소설이라든가 뭐 이런 거겠어요? 우리가 읽는다 이거는 뭐겠어요? 고전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산정약용이 쓴 시 중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읽는 소리. 책 읽는 소리가 들리면 나무하던 나무꾼도 물 깃는 안악내도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이 소리가 바로 이 정자 같은 데서 울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자가 완성이 되려면 여기서 고전을 낭송하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같이 있는 뭐 개들도 강아지들도 한 몇 년 듣다 보면 자기도 짖는 소리가 달라져요. 그게 서당계 3년 붕어를 읊는다는 그 속담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선비 중에 정말 그 열심히 책을 읽어서 막 논어 뭐 이런 걸 뭐 1억 번을 읽었다고 기록이 돼. 1억이 이게 진짜인지 정말 이 의심이가 10만 번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분이 약간 머리가 조금 안 좋으셨나 봐. 그렇게 외웠는데도 다 못 외웠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10만 번 하도록 이 하인이 다 들은 거야. 하인은 지겹게 들은 거야. 그래서 가다가 또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뭐 그 뒤에 이거잖아요. 이러면서 그냥 짜증을 냈다고 하는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소리는 이 경계를 넘어서 많은 사람에게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면 바로 소리로 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대단한 천문학의 원리, 뭐 생물학, 그 다음에 철학, 뭐 문학 이런 시 다 배우지만 아무하고도 순환을 안 해요. 예, 시를 배우면 엄마한테 가서 오늘 배운 시를 한번 낭송해 주는 거. 그리고 친구가 결혼을 하면 선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한 구절 이런 걸 선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뭐 친구끼리 카톡을 할 때 오늘 배운 너무나 멋진 정말 물리학 법칙 왜 지식을 순환하는 걸 까먹었을까요? 그래서 소리가 사라지면 공부는 너무나 괴로운 노동이 됩니다. 이렇게 노동을 하다가 1등을 하고 그래서 상류사회로 가면 다 성격이 좀 이상해지겠죠. 너무 오랫동안 난 참고 공부만 했잖아요. 그러면 보상을 받고 싶어져요. 그래서 돈을 더 집착을 하게 되고 더 쾌락에 중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시스템에 있어요. 공부를 잘해서 우리나라 지도층이 됐는데 이 지도층이 쾌락에 중독이 되고 성격이 파탄이 될 소지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어떤 학습을 하든 공부는 즐거워야 됩니다. 정보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남냐면 파동이 남아요. 내 안에 새겨진 파동. 공부할 때 가장 행복했어라는 이 파동과 소리가 주는 울림이 남아야 돼요. 이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희노애락을 겪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없는 공부법 이거는 이제 좀 정말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입장에서도 계속 설명을 하고 암기를 시키는 공부라면 얼마나 지루하고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사들이 직업에 대한 존중감이 제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됐을 때의 행복은 뭐냐면 학생하고 같이 리듬을 타는 거예요. 이거는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교육에 어떤 평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실이 즐거워야 돼요. 교실이 즐거운 게 뭡니까? 소리죠, 소리. 그래서 낭송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교실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조별로 나누어서 하고 팀별로 짜서 하고 이렇게 해서 발표를 시키고 하면 선생님도 즐겁고 그걸 참여하는 학생도 아, 내가 배움의 주인공이다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자, 이제 이게 없는 게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광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인들이 그렇게 도시에 사람이 많고 문화시설도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많은 소음이 있는데 너무 외로워해요. 너무너무 적막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할머니는 계속 119 소방대원을 부릅니다. 매일. 여기 나 어디 가야 돼? 나 불이 났어. 난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서요. 그래서 오로지 말하기 위해서 전화로 계속 이상한 상담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도시가 스펙타클은 너무너무 뛰어난데 정말 어딜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까? 시청광장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가서 주로 뭘 하십니까? 셀카를 찍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때 막 번쩍번쩍해요. 그러면 인파가 어마어마해요. 그 모든 사람이 나와서 셀카 찍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술을 먹거나 뭐 이제 노래방에 가거나 이렇게 하죠. 이런 문화가 계속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실어증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할 데가 없어요. 이제는 전화 통화도 하지 않잖아요. 다 카톡으로 하니까. 그리고 카톡으로 하면 단어를 점점 짧게 씁니다. 그리고 점점 이모티콘을 많이 쓰죠. 그러면 이제 한국어 단어 이제 한 100개 이상이면 다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어증이 되죠. 언어를 자꾸 기억을 잃어버리죠. 저 이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낭송에 다녔을 때 그 인디언의 지혜를 봤는데 인디언들은 이 원리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이런 이제 공터에 모여서 할머니하고 손녀딸,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등을 맞대고 서로의 모든 얘기를 털어놓는 그런 시간이 아주 주기적으로 있어요. 근데 왜 등을 맞대냐? 이 등뼈를 맞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신장이라고 말했잖아요. 물은 신장이 뼈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신장에 물이 없으면 뼈가 약합니다. 근데 특히 척추. 그래서 척추를 서로 맞대는 거고 소리는 여기에 기억되는 게 아니고 뼈에 새겨집니다. 이 원리예요. 그래서 소리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할머니는 아마 그 마을의 뭐 신화나 전설이나 온갖 풍속에 대한 이야기, 살아온 얘기를 할 거고 이 손녀딸은 자기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이 막 혼란과 호기심 그리고 막 처음 겪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마음 안에 있는 독소가 다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인디언들이 그런 문화를 이렇게 이제 만들면서 뭘 경고했냐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 얘기를 마음껏 털어놓는 장이 없으면 이 소리는 안으로 들어가서 독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밖으로 안 나오면 폭력이 되지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동의보감에도 그 원리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죠. 그러려면 신장에서 물이 펌프질 돼야 돼요. 제가 입에 지금 엄청 침이 맞아요. 여기 오시면 지금 막 침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리 넣군요. 그러면 이건 신장에서 물을 이렇게 솟구쳤잖아요. 그러면 심장의 불이 이걸 끌고 올라와서 폐를 적셔줘야 이게 나와요. 그래서 기관지가 약하고 이러면 목이 금방 쉬죠. 예. 여기 물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허스키라는 게 갈라진 거예요. 가뭄 때 논두렁밭두렁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입에 물이 가득하니까 목소리가 쉬지 않았죠. 네, 제가 지금 좀 힘든데 힘 느껴지세요? 별로 안 느껴지시죠? 이게 저의 비극이에요. 정말 강의를 많이 해서 막 기진맥진한데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있냐고 이런 질문을 하신다니까요. 예, 동정받지 못하는 이 저주받은 건강이 이게 물의 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말을 하는 동안 저는 가만히 있었고 땅을 파지도 않았고 기계를 돌리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지금 노동을 안 했잖아요. 근데 몸 안에 지금 신장과 심장과 폐가 다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 기운이. 그런데 이렇게 기관지에서 이렇게 소리를 확 내보내려면 공기, 호흡의 기운이 있어야죠. 그러려면 비위에서 지금 비위에서 기운을 보내야 되는데 비위의 기운을 돌리는 첫 번째가 뭡니까? 밥이거든요. 밥. 곡기. 그래서 밥심으로 산다는 게 바로 이런 원리예요. 이때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기운이 딸릴 때 빵이나 과자를 먹으면 기운이 절대 안 돌아요. 예, 정말로 쌀을 먹어야 돼요. 쌀 한 줌만 딱 먹으면 그게 순식간에 퍼지는 걸 느낍니다. 근데 이제 농사 한나절 저어보시면 금방 알죠. 그거는. 예, 그게 바로 비위가 딱 엔진을 가동시키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뭐야. 배가 고프면 목소리에 힘이 떨어지죠. 당연히. 그리고 신장에서 이 물을 안 올려주면 목소리가 올라오질 않아요. 근데 이런 청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목소리가 일단 안 들려요. 예, 예전에는 청년들이 막 목소리가 터져 나와서 막 무서워했는데 지금 막 북돋아서 막 펌프질을 막 이렇게 해야 겨우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들리는데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또 그거예요. 소리는 나오는데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 실종이죠. 그리고 말을 알아는 들었어. 그 다음에 뭐냐면 맥락이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제가 낭송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뭐 성형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뭐 이렇게 묻는 식이에요. 황당하잖아요. 이런 일을 수시로 겪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죠. 오장육부가 잘 순환한다는 건 뭐냐. 소리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 하고 문장이 우리말에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현장의 맥락하고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다 탈구가 되면 일단 정신분열증, 그 다음에 나이가 더 들면 뭐겠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치매죠. 치매가 이거잖아요. 똑같은 말 계속하고 그 맥락에 없는 말 알고 단어가 점점 줄어들어요. 단어가 줄어들으면 그 대상을 잃어버려요. 이 시계라는 걸 모르면 시계의 용법을 시계라는 명칭을 모르면 시계의 용법을 모릅니다. 이걸 먹을 수도 있어요. 갓난아기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언어를 훈련해야 되는 이유고 우리 몸 안에서 소리를 계속 이 파동이 울려 퍼지게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노동과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지금 뭐예요? 앉아 있으니까 오장육부가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고 여기만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그러면 졸린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저는 졸 수가 없죠, 지금. 네. 그러니까 말보다 우리가 이 오장육부를 활발하게 움직이는 활동이 없다. 그래서 인간의 목소리가 어떤 음악보다 악기보다 가장 위대한 소리라고 하고 그 목소리에 인류가 도달한 최고의 지성인 지혜를 담는다면 이거보다 더 고귀한 활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면 우리가 고전을 낭송할 때마다 몸이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가를 감지하게 돼요. 그럴 때 학습은 절대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아는 거하고 몸의 리듬이 함께 가겠죠. 그래서 이제 아는 만큼 몸이 능력이 커져요. 이거를 스피노자는 능동적 신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능동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든 우정을 나누든 아니면 뭐 공부를 하든 직업을 얻든 뭐 나가서 놀든 뭐 어떤 걸 하든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이러려면 신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스펙이고 돈이고 뭐 지위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예, 내 신체를 잘 돌봐서 신체가 수승화강이 되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나를 지키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맞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호랑이는커녕 진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는 부모님하고도 또 연애하는 자기가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연인하고도 소통이 안 됩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배운다는 것이 곧 양생이 되는 이유 아시겠죠? 우리가 오장육부가 잘 돌아야 눈, 코, 입이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보면 눈, 코, 입이 또렷한 애들, 똘똘하게 생겼다. 이 말이 바로 수승하강이 딱 되는 신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눈으로 보는 거창하고 막 화폐가 많고 이런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지금 세대, 청년 세대가 이미 그렇거든요. 가볍고 경쾌하게 천하를 이렇게 주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물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고전을 낭송하면서 그런 삶의 비전을 탐구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